지금 과연 우리가 현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보다 빠르게 자산시장에 진입할 것이냐, 기로에 놓여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벼락거지 시즌2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주식시장의 투자 전략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장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과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각종 국가들이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면서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한 경기가 크게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걸 살리기 위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근데 이 무제한 유동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만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많아지게 되면 가치가 희소해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부양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걸로 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폐 가치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당시에 진짜 뭔가 생산성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져 가지고 증시가 올랐느냐, 부동산이 올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다, 주식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상대적인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었어, 부동산이 올라서 돈을 벌었어,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이거는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올라간 것이지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이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분들은 이렇게 유동성이 크게 풀리고 돈이 풀려나가는 시점,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재빠르게 현금을 투자 시장으로 다시금 재투자하게 됩니다. 우리가 긴축 국면에는 현금이 귀해지고 현금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드려요. 제가 일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려왔던, 시장이 한 차례 흔들기가 있을 수 있으니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투자는 하고 계셔야 된다. 본질은 상승에 베팅을 하시는 것이고, 상승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충격이 중간중간 있을 수 있는데, 이 금리 인하 초반부의 충격이 좀 세게 올 수 있으니 그걸 대비한 현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골자는 뭐였죠? 중요 골자는 결국 증시는 올라갈 것이고 이미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라고까지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좀 욕도 먹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투자자분들이 까먹으세요. 지금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누가 뭐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경기는 불경기로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게 임계점에 가게 되면 또다시 인하 스탠스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인하 스탠스로 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산성을 통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실질 GDP 성장률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모두 침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긴축을 예상한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미국보다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외화가 유출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맞는 행동이냐, 한국은행의 판단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의 선택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같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 성장을 많이 했고 선진국이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사실 이제 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0%대까지 내려가는 것 역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한국은행에서도 그러한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고,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이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순간 사실상 그 나라는 정말 큰일 나는 수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라든지 0%대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만한 수치예요. 외화 유출보다도 사실상 경기 부양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점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이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리 인하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떠한 작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냐면, 첫 번째,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지금 최근에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부동산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제가 직접 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부동산 가격도 지금 양극화가 많이 벌어졌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1, 2억 올랐다 요즘에 계속 그러고 있어요. 신고가 갱신하는 데도 많이 나오고, 강남만 그런 거 아니냐고 있는데 서울 전반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죠.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벌써부터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화폐 가치 하락을 똑똑한 부자들은 이미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는 저렴해지고 싼 값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규제를 통해서 아무나 받을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큰 돈들은 저리로 이제 또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풀려나온 돈들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투자 시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싸게 돈을 빌려서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 그 화폐를 가지고 자산을 산 사람들은 돈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지금 부동산은 지방에 투자하기에도 좀 겁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양극화도 많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목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산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아주 좋은 요건이 뭐냐면 바로 증권시장입니다. 한 주라도 살 수가 있잖아요. 10,000원짜리 주식도 우량주에서 널렸고. 그렇기 때문에 목돈이 아니어도 시작할 수 있는, 자산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서민들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도 이렇게 금리가 인하됐다가 인상됐다가 돈을 풀었다 쪼였다 할 때마다 부자들은 더 큰 부를 쌓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풀었다 줄었다 할 때마다 점점 가난해져요. 이 돈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저리의 돈을 빌려가지고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 그리고 그걸 금리 인상기 때 지킨 사람들이 부를 점점 쌓아나갑니다. 근데 가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가진 자산을 팔고 지키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킬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레버리지를 땡겨야 하는 투자가 당연한 게 부동산 시장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레버리지를 땡겨야 되고, 주식은 결코 레버리지를 땡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용 미수 절대 하지 마세요. 주식에서. 왜 합니까? 주식시장 올라갈 것 같다고 신용 미수 땡기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애초에 가격 변동성이 부동산과는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 매매 나갈 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는 시점에 탐욕에 젖어서 레버리지를 가지고 투자하는 전략만큼은 꼭 저는 조심해 주시라,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롱런 할 거잖아요. 이번 한탕 해먹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너무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될지, 제가 이번에 특강도 4일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는데 내가 바빠서 그 시간대에 뭐 주부라서 못 봅니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조금 4일 동안의 강의 중에서 한 부분을 좀 요약 정리해가지고 오늘 포인트로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앞으로 왜 주식시장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보다 안정감 있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제 현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걸 알아야 하고, 연말부터는 미국도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미국이 실제로 그냥 뭐 할 것이다 이런 거 얘기 말고요, 진짜로 액션으로서 실질적인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기준금리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말도 안 되게 풀릴 겁니다. 이미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미국마저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막대한 돈들이 투자 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도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마저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돈들이 투자 시장으로 몰릴 겁니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일로 엄청나게 몰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면 그럼 미국 주식도 있는데 미국 주식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이런 불확실성도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게 금리 인상 사이클에는 미국으로 돈이 모였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개발도상국이나 주변 국가들로 돈이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마저 금리 인하라는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그 주변 국가들 혹은 개발도상국들,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 쪽으로 돈들이 많이 몰리게 될 거예요. 안정성보다는 좀 공격적이더라도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리에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굳이 안정적으로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죠? 시장이 위험할 때. 그럴 때는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죠. 비교적 안전한 나라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앞으로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한국으로 미국보다도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미국을 제외한 국가가 뭐 한국만 있나요?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억가를 당하고 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는 뭐 상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도 있기도 한데 정치적 불확실성도 한몫했습니다. 뭐 탄핵 국면이 있기도 했고,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번에 장미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되는 시점이에요. 누가 됐건 대통령이 어쨌든 다시 당선이 됐고 중심을 이제 잡아줄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 해소되었다.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과하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증시가 못 올라가고 있던 한국 증시가 이제는 이게 해소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을 하겠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이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것, 제도가 선진국처럼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속된 말로 후진국 수준의 이 금융제도, 그 다음에 증권제도, 증권시장의 제도가 너무 미성숙화 단계에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 유권자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주식 투자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식 자체도 주식하는 사람들 도박한다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정치권에서도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권자들이 주식을 많이 하니까 유권자들이 주식에 정치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표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 뭐 슬로건 뭡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코스피 5,000포인트 만들겠다고 합니다. 전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지금 유동성을 어마무시하게 풀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차 추경을 통해서 이제 얘기했던 것은 좀 급한 것들 있죠. 뭐 긴급재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였어요. 뭐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당장 돈 빨리 나가야 되는 거. 근데 이제 2차 추경부터가 진짜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표현까지 나오냐고 봤더니 이제 뭐 재난지원금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진짜 이거는 재난 수준이다 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간다 그랬는데 지금이 불경기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걸 거의 뭐 재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출산율 보면 거의 뭐 재난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재난지원금이 이제 나간다는 수준으로 나가고 있고, 어찌됐건 여기에서부터 이제 2차 추경부터 나가는 돈이 진짜 추경으로 본격적으로 돈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2차 추경부터 이 돈이 어마무시하게 풀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화폐 가치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증시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은 뭐 1%, 뭐 0%대 내다본다 이래요. 경제 성장률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왜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되니까.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다른 쪽으로 옮겨놔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내다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 시장에 돈이 유입되고 그로 인한 증시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지수가 올라가게 될 건데 무엇보다도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러한 돈 냄새를 맡고 이미 작년 중순 24년 중순부터 뭐 여름이죠. 한국을 매도하던 외국인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국 증시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시점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이걸 같이 한번 제가 수치 데이터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바로 고객 예탁금이에요. 원래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어마무시하게 밀려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수치가 차트가 고객 예탁금 추이거든요. 고객 예탁금은 뭐 쉽게 말해서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돈들이 얼마가 들어왔냐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하려고 이제 돈 넣었는데 그 돈이 코로나 팬데믹 2017년, 18년, 19년 이때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마무시하죠. 정치권에서 이제 증권시장을 신경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식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그리고 이거 활성화시키면 뭐가 기대되죠?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세금 거둘 수 있는 건 한계치에 왔어요. 그럼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매매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세금을 걷는 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식시장을 끌어올려야죠. 돈 풀어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돈을 유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 부채도 다 다운시킬 수 있어요. 거기서 세금도 많이 걷으니까. 이제 국민들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좋고 정부는 세금 걷어서 좋고 누구만 이제 울상을 짓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한 사람들만 울상을 짓게 될 겁니다. 이건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돈 많이 벌었죠, 사람들.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다 뺐어요. 21년, 22년도. 이때 왜 뺐을까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금리로 나아가니까 긴축이에요. 돈을 쪼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파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숙취가 찾아오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예탁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돈들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솔직히 다른 나라들은 지수도 좋았고 괜찮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예탁금이 고만고만한 수준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예탁금 수준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서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고객 예탁금이랑 지수랑 상관관계가 어마무시한 게 실제로 지수를 같이 보시게 되면 예탁금이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두 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한국 증시 코스피 차트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이전 수준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때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눌림목 주고 여기서 유의미한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슈팅 나오고 조정 나오고 박스권. 지수는 이미 튀기 시작했고 예탁금이 실제로 제가 이 박스권 상단이 60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60조를 돌파하면 유의미한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물론 지금 간당간당하면서 또 다시 깨질지도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주 상징적인 숫자에 도달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60조 벽을 뚫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60조를 뚫었고 그리고 빚으로 투자하는 돈들 같은 경우에도 신용잔고라고 부르는데 같이 계속해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한 4월 말부터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가 모두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게 심지어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고점 부근, 예탁금 고점 부근, 23년, 24년 침체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예탁금 상승이라 지금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를 또 말씀드리자면 그 안에서 고객 예탁금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도 맞는데 한국을 원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떠나가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중순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었던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 노란색이 외국인 순매수세거든요.
올해 초중순까지 계속 매도를 했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뭐 4월 달에 상호 관세도 있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팔았습니다. 거의 뭐 한 9개월 정도 팔은 것 같아요. 작년 여름 7, 8월부터 4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으니까. 근데 4월 말부터 5월, 6월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쓸어담기 시작하더니 6월부터는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담고 있어요. 이때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6월 들어서면서 잠깐 동안 담은더니 거의 2조 원이 넘어갑니다. 앞으로 더 담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되겠다. 거기에다가 정치적 불확실성도 없어지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떡락하면서 증시는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한국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으니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외국인들이 담는 종목이 뭘까요? 결국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담는 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우량주들을 담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안정감 있게 투자를 고려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량주, 그 안에서도 뭘 담으시라고 말씀드립니까?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우량주를 담아라. 제가 매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하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선적으로 담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담고 있어요. 오늘도 카카오 잘 올라가던데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뭘 담을까요? 현대차, 기아, 현대차 그룹주, 뭐 현대모비스, 뭐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담느냐? 지주사 담습니다. 지주사 증권사. 제가 일전에 한번 키움증권도 말씀드렸는데 키움증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급등합니다. 저는 아직도 안 늦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주사 증권사 뭐 이런 쪽 올라가고 방산 그 다음에 뭐 전력인프라도 좀 담고 이제 원전을 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방산 원전 저도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신규 진입하기가 솔직히 부담되는 자리긴 하잖아요. 물론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 조정이 나오면 좀 본격적으로 담고 지금은 막 공격적으로 담기보다는 소액 접근 정도가 유리한 측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담아볼 만한 게 네이버 카카오, 특히 SK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 이거 뭐 아직 제대로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심지어 자동차 쪽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불경기는 없기 때문에 호경기로 나아갈 때까지 기다릴 자신이 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이런 우량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외국인들이 SM 같은 엔터주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걸 왜 담을까요? 그렇죠. 한알령 해제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도 결국 딜이 온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딜이 오간 거라고 말씀드렸죠? 미국과 중국이 맞습니다. 중국의 문호 개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가서 돈을 벌 건데 가장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는 건 역시 뷰티. 그 다음에 이제 엔터나 게임인데 솔직히 막말로다가 지금 뷰티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신규 진입하기 부담스럽죠. 물론 더 간다고 보지만 이게 약간 방산, 원전, 조선 이런 개념이에요. 더 갈 거는 아는데 신규 진입하기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뷰티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가진 자들의 영역이 좀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엔터는 아직 안 늦었다고 봅니다. 게임도 그렇고요. 이게 게임주는 살만한 기업이 별로 없는데 엔터주는 살만한 기업 아직도 저는 많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지금 뭐 SM 얘기했지만 오늘 뭐 올라가는 종목 많죠.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또 신고가 쓰고 있고 방탄소년단 컴백도 이제 기대되죠. 그 다음에 디어유라든지 노머스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YG엔터 그 다음에 JYP 이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터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 랠리는 꾸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우량주 위주로 봐야 되는데 제약바이오도 이제 서서히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이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담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런 걸 뭐 셀트리온도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씩 담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담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약바이오나 로봇, 금리 인하 수혜 종목들 또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우량주들, 로봇주도 제가 우량주 위주로 담으라고 말씀드렸죠.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매수를 고려하세요. 로봇주는. 제약바이오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이게 적자 보고 있는 기업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펩트론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건드리기에 좀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 현 시점에서 이런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은 꾸준히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우량주들을 좀 고려한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재무적으로 발굴한 종목들은 한두 개씩 이제 첨가해 나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HK 이노엔도 지금 이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안 가겠습니까? 이거 FDA 진출했습니다. 지금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은 아무리 규제를 받아도 진출하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HK 이노엔도 그러고 지금 뭐 너무 못 갑니다. FDA 임상 통과해서 미국 진출한 기업들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한 우려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과한 우려로. 그럼 이런 과한 우려로 못 가고 있는 기업들이 정상화가 되는 걸 우린 기대하면서 투자를 노려보면 되는 거예요. 뭐 HK 이노엔 찍어라 이건 아니지만 뭐 전 좋다고 봅니다. 찍어도 전 수익 날 만한 종목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이제 발굴하면 좋다라는 예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진출해서 돈 본격적으로 많이 벌기 시작하는데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으니까 실망감에 이제 매도하는 게 있지만 결국 실적으로 증명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7월 이후에 올해 연말까지 실적 시즌을 기반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실적 잘 내는 기업들이 결국엔 생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거기에다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마진율이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이 유동성이 풀리는 시장 안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주가가 또 잘 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을 하고 갈피를 못 잡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저기 떠다니는 게 아니라 똑바로 종목들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 가지고 내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올라갈 종목으로. 어차피 돈은 풀리고 올라가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중심이 없는 상태를 제가 꽉 잡아드릴 겁니다. 중심을. 어떻게 잡아드리냐?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시황이라든지 제가 로봇 리포트, 제약바이오 리포트도 모두 무료로 여기에 올려놨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을 포착해주는 검색식도 무료로 업로드해놨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리고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또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에 보답하고자 제가 무료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거 텔레그램방 이용 안 하시면 이거 손해입니다. 100% 무료니까 꼭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요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되십니다. 비밀번호도 없고 바로 입장.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도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어느덧 드디어 구독자 7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구독자 8만 명을 바라보면서 10만 명까지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채널을 알게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제작해서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유동성 장세, 이번 증시는 코로나 때처럼 놓치지 마시고 꽉 수익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